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남현희 씨 측에 따르면 처음에 전청조가 여자로 접근을 했다. 언니 동생으로 우리 지내고 있었는데 25살에 남자로 성전환 수술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가슴 수술하라고 시켰다. 너 이러다가 너 여자인 거 들키겠어 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또 전청조 씨를 주장을 하거든요. 저희가 단독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남현희와 전청조는 전청조가 여자라는 거 둘은 철저하게 숨겼다. 가족들에게도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슴 절제를 하고 나서도 남현희 씨가 직접 드레싱까지 해줬고 그러니까 자신이 여자라는 거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다고 전청조 씨는 일관되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전청조 씨의 목소리로 자신의 성별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거 저희가 김민수 의원 통해서 입수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에 성기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없다고 주장하셔가지고. 없어요. 없는데 이걸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없는데요. 저희도 관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거기서 정말 트랜스젠더나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구를 썼다라고 하면 모를 리도 당연히 없고요. 저희는 서로 알고 합의하에 그런 관계도 맺었었고 근데 등만 맞대고 남자인 걸 알았다라는 발언 또한 그런 발언도 그렇고 남현희 씨가 저한테 진짜로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사람들한테 들켜갔대 라는 발언 정말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수술을 했고 공고 발라주기도 하고 드레싱도 본인이 해주고 그랬던 건 맞아요. 호르몬 주사 맞으러도 같이 갔고요. 좀 민감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뭐 양측이 너무 주장이 다르고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뭐 들어봤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임재 변호사님, 네. 전청조의 일단 주장으로는요. 가슴 절제 수술도 남현희 씨 권유로 했다는 건데 이게 또 남현희 씨의 성전환 수술했다는 걸 알았다. 뭐 이런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둘 다 한때는 정말 애정했던 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참 씁쓸한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좀 짚어보자면요. 이 내용, 그러니까 가슴 절제 수술을 남현희 씨가 권했다. 너 그러다가 여자인 걸 들키겠다. 이러면서 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청조 씨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맞다면 저는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술하는 데는 뭐 당일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병원을 가고 오고 그 과정에서 남현희 씨와 메시지 같은 걸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또 수술 이후에도 뭐 직접 드레싱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며칠 동안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당연히 연인 관계였다면 대화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사를 통해서 메시지나 뭐 그 외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과연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장을 다 서로의 말이 모두 다 맞다고 본다면 성전환은 한 줄 알았지만 가슴은 남아있어서 그 이후에 가슴 수술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도. 유명 교수님, 네. 일단은 뭐 전청조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뭐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와 같은 진실 여부가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사실들, 뭐 드레싱도 해주고 또 병원도 함께 가고 또 지금 우리가 민망하긴 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이 함께 공유되기 했다고 한다면 이른바 생활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서 또 인지적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이것은 공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은 아닙니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근거가 되겠죠. 네. 만약에 그것이 수사 상황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지목되고 있는 해당 병원의 의료 기록지 등을 이른바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실상 그 날짜 등을 확보하거나 등의 작업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또한 무엇인가 책임 공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수준의 대화에 불과한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그 수사의 또 중요한 사항은 이제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약하게 되면 확인에 대한 의지와 공적인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의 CCBB는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다. 병원에 대한 의료 기록지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집중했던 의사도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과연 저 같은 실익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내용을 저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과연 실질적 가치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공범에 대한 판단 여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남윤희 씨 주장대로요. 성전환 수술하면서 보안 이식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임신 가능성 이 부분도 쟁점인데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한테 직접 이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환이 시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환이라는 거는 정자 만들고 호르몬 만드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도 안 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불가능한 수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총주가 자기는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가슴 절제는 했다라고 하고 이제 성기 그 수술은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말은 그럼 맞는 말이죠. 그 말이 오히려 맞는 말이죠. 그거는 원래 그 단계적으로 하거든. 단계적으로. 그러면 성전환을 했다고 임신이 가능한 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성전환 했다고 임신되면 그거는 무슨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건데 말이 안 불가능한 소리. 불가능한 소리. 네, 유튜버 꽈추형으로 활동하는 홍성우 비뇨기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을 듣자니요, 이제 매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문호 교수님, 두 사람의 입장 뭐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이 또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또한 이번 사기의 중요한 스토리라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사기의 쭉 그 소재를 보게 되면 자신이 이른바 그 P 호텔에 이른바 숨겨진 이 재력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재산을 양도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그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 아이를 조금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사실 소재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의 가짜로 그 P호텔 사장이 직접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임신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더니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임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총수 자체는 나는 그거 상관없다.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한 그 부분인 거죠.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다. 그것은 또 다른 그 진정성을 확보하고 나는 이 남윤이 그 자체를 지금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확증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 중에서 그 남윤희 씨가 그랬을 때 이 전총주 씨가 임기응변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또 다른 동생이 그야말로 특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식받아서 사실은 그 생식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혀 의학적 상식과 평균의 상식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무엇인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로 이제 그 답변을 했던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또 흘러나왔다. 그 요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본인의 성공적인 그 사기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순간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편 측면에서 남윤희 씨는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이제 그 신뢰의 왜곡도 무엇인가 조금 이해가지 않은 대목임은 분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희 교수님, 이 전총준 앞서한 인터뷰에서요, 가슴 수술 얘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하다가 투자금 얘기 나오니까 조금 이제 중원부원한테 말을 좀 흐리더라고요. 뭔가 좀 찝찝한 이런 태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슴 얘기할 때는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숨긴 게 아니고 남현이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현이도 같이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당했고 또 막 보여주기까지 어쨌든 가슴 수술한 것만큼은 진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당할 수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투자금 얘기를 할 때는 말끝이 흐리는 거예요. 뭐 투자금을 받은 건 사실인데 내가 어디 투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불려주겠다고만 얘기했는데 뭐 그게 이게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중요한 게 정말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렇게 뭐 투자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투자가 아니고 사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9억 원에 지금 15명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본인이 정말로 투자금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혼인 빙자라던가 성별 문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투자금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되는 사건이고 범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청래 씨 구속됐으니까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보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남녀 뭐 혼인 이런 걸 넘어서도 정말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뭐 결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 약속한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게, 뭐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있나요? 어떤가요?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애정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고기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잘 씻지도 않고 별로 청결에 관심 없는 사람이 나 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인 관계에서 단순히 나를 잘 포장하기 위해 이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그런 거짓말 조금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정 관계를 활용해서 사람을 속여서 금전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기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적으로 탈취당한 부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본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사기죄로서 고소하고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만약 지금 이번 상황처럼 내가 결혼할 것처럼 속임으로 해서 그 외에 뭐 학력이라던가 어린 시절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승마를 공부한 적은 있는 것인지 이런 나의 모든 배경을 속이면서 교제 관계가 연인 관계를 이어간 경우에 당연히 이 피해를 본 상대방 층에서는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 금전적인 보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별도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통상적으로 약혼했다가 깨진 경우에 약혼하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방의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자신의 배경 부풀리기로 인해서 약혼이 깨지는 경우에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여부, 성적 정체성 속이고 나서 만약에 결혼하고 실제 뭐 이혼한 사람 뭐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사실 요즘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성 연인이 발각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의 배우자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아이까지 출산한 상계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난 상대가 배우자의 동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이 상대방 역시도 부정행위로서 어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이혼 사유도 당연히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애초에 결혼 자체가 불가능한 결혼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시도를 만약 했다면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번 사안과 논의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혼인 과정에서 성별 여부도 속인다거나 아니면 성전환 사실 자체를 감추었다거나 이런 나의 배경들을 속였다면은 이 부분 사실 만약 혼인까지 실제로 성전환을 하고 성별 정정을 해서 혼인까지 간 상황이라면 혼인 취소 같은 사유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 그러면 쟁점으로 돌아와세요. 이원 교수님, 이제 앞선 인터뷰 보면요. 제가 인터뷰하면 현이가 다친다.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남현이가 쓰레기 되고 나만 살게 된다면서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 산다고 전 총조가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두 사람이 범행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원래 그 범행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심동심 합체인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뭘 밝혀야 사실은 이 이른바 공범의 혐의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말만으로는 사실상 이게 아무런 뭐 설득력과 가치는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그 범죄자들이 일정한 범행 이후에 이른바 중화 기법을 활용합니다. 그 중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을 계속 그 유지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그 합리화를 꾀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지금 발언은 이제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직까지 영향력을 그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그 남현희 씨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받는 것은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한 이른바 그 중화기법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가 기자. 이제 범죄 심리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는요, 남현희 씨가 전총조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미필적 고의로 보일 만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나이가 남현희 씨가 42이나 된 사람이 꼭 고의는 아니어도 공범은 아니더라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돈이 남현희 씨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그렇다면 좀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인정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박상희 교수님, 남현희 씨가요 또 일단 전청조한테 받은 이제 벤틀리며 명품 선물들 경찰한테 일단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공모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런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 이거 함께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현희 씨는 너무 많이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창조가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대중들이나 언론은 남현희 씨한테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느냐, 금전적 이득을 보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금전적 이득은 남현희 씨가 본 게 맞잖아요. 벤틀리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뭐 고급 펜싱 컨설팅을 뭐 받은 비용도 다 그 남현희 씨한테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남현희 씨 공범 아니냐,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남현희 씨가 해야 할 일은 난 아니다, 나는 완벽하게 피해자다, 나도 정말 속았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싼 벤틀리 몇 억이나 되는 벤틀리나 고가의 그런 물건들 팔아서라도 피해자 구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법적인 이유로 이거를 못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벤틀리도 그렇고 귀중품도 그렇고 다 가져가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같이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유영 교수님. 남현희 씨 이제 공범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라는 행동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방조죄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뭐 어떤가요? 그 부분이 이제 객관적 지표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몫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일련의 과정을 알았던 것인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던 것인지, 방조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고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기의 기망의 의사도 이미 알았고 또 사기를 해도 사실은 나는 별로 신경을 이제 안 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표들을 얼마큼 이제 확인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전천조 씨의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조죄 혐의의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500만 원 일당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범죄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나중에 아는 순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해자로 알려졌다가 공모 혐의까지 받는 남현희 씨는 고급 외제차 벤틀리가 본인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보도에 그 차는 전 씨로부터 프로포즈 깜짝 선물 받은 것이라고 다 압수해가라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 씨에게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을 다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에 함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늘 전 씨에게서 받은 선물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남 씨 측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남 씨는 뒤늦게 전 씨의 범행을 알게 된 뒤 차량 등을 즉각 돌려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 씨가 남 씨의 친동생에게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받아 벤틀리를 구입해 선물했다며 고가의 차량이 남 씨 명의로 된 이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선물을 받은 부분과 전 씨를 펜싱협회 관계자에게 소개시켜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공모 여부를 두고 대질 조사 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현희 씨와 맞고소 상황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제3자가 적게는 몇백, 몇천만 원 입금했음에도 모르셨나요? 남 씨의 계좌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 씨가 실제로 전 씨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전청조와 남현희 씨 사이에 엇갈리는 입장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또 첨예하게 갈리는 게 지금 고가의 3억 넘는 고가의 그 외제차 있잖아요. 그걸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요. 그 얘기 차례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벤틀리는 현금주가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범죄자 전청조 말을 뭘 믿어요 라고 하겠지만요. 아직은 이 사건이 결론이 확실히 나거나 재판이 이 결론 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장은 또 주장대로 제가 들려드린 차원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근데 보세요. 이 고가의 3억 넘는 외제차에 대해서 보세요. 앞서 남현희 씨는 자기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는데 전청조가 사줬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전청조 뭐라요 지금? 장윤 변호사님. 남현희가 사달라고 했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완전히 엇갈리죠.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가가 MBN 취재 결과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 소유권은 남현희라고 번역이 나와 있거든요.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남현희 씨 측의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것인데요. 일단 남현희 씨의 동생으로부터 깜짝 프로포즈 그리고 어떤 선물, 이벤트를 위해서 전청조가 관련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을 남동생을 통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을 남현희 씨의 명의로 다 구매를 완료한 뒤에 정말 서프라이즈 파티, 이벤트를 벌였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남현희 씨가 매우 무척 놀라고 기뻐하지만 정말 알지 못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게 남현희 씨 측의 주장입니다. 성훈 교사님, 제가 쓸데없는 궁금증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른바 결혼 프로포즈의 깜짝 선물로 저 대단한 양반들이네. 3억 넘는 고급 외제차를 깜짝 프로포즈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 벤틀리 소유주가 지금 남현희 씨로 돼 있잖아요. 근데 소유주가 남현희 씨로 되려면 이 개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그 신분증을 남현희 씨 남동생이 슬쩍 가져와서 전청조에게 줬다는 건데 아니 그럼 혹시 제가 쓸데없는 궁금증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죄는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죄는 되진 않는데 사실 이걸 남현희 씨가 물론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흔쾌히 잘 받아서 인스타, SNS에 계속 올렸잖아요. 저걸 아예 안 타고 그 주차장에 처박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이거 난 도저히 못 받겠다 거부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벤틀리 구입사지 전혀 몰랐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 저렇게 타고 다녔잖아요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남현희 씨 측에서 이제 시끄럽게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일 거예요. 사실 지금 아마 뉴스파이터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남현희 씨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저걸 보고 남현희 씨 참 불쌍한 애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안지용 기자님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남현희 씨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자 보세요. 남현희 씨 남동생이 남현희 씨 신분증을 몰래 가져와서 자 이 몰래 가져온 것도 다 깜짝 프로포즈 서프라이즈 그 위해서 다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고가의 3억 넘는 외제차를 샀다고 쳐요. 자 거기까지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깜짝 프로포즈 선물 줬으면 안지용 기자님 나 이거 부담스러워 다시 팔아 다시 갖다 줘 이래야 되는 게 앞뒤가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차량가액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3억에서 4억 정도. 그런데 저 차량은 유지하기 힘들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남현희 씨 명의죠. 그러면은 유지는 본인이 하겠다는 걸 사실상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저 차량은 나는 원치 않았다는 말이 아무래도 이율배반적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도 남현희 씨 측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청조와 연상되는 물건을 모두 처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즉각 돌려주려고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고민하다가 더 큰 오해를 사게 됐다면서 벤틀리 차량 등 전청조 관련 물건은 경찰에 압수해야 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까 백성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이 차량을 이걸 정말 선물 받아서 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결국은 남현씨 SNS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임의로 알려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도 남현희 씨는 전청주의 홍파구 고급 아파트에 있다가 가족들이 간 후에 돌아왔는데 그때 싫었다면 차량을 거기다 놓고 왔을 텐데 실제로 그랬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차량을 선물 받았는데 본인이 범죄 수익금으로 산 차라는 걸 언제 알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알고도 받았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청주는 앞서서 억울하지도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부터는 남현희 씨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궁금하고 풀어야 될 건 남현희 씨에게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SNS에 올라온 사진 그게 다 그 고급 외제차 타고 찍은 거, 그 뭐 이제 안전벨트 메고 찍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표정 하고 막 한 거. 그게 전부 그 고급 외제차에서 찍은 그런 걸 지금 SNS에 올린 건데 앞서 남해희 씨는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런 거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전청조화라는 인간이 왜 안 올려? 내가 고급 선물 해줬는데 왜 안 올리는 거야? 라고 하도 이 종영하고 닥달하니까 할 수 없이 올렸다고 얘기는 했어.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고가의 3억 넘는 유리비까지 치면 엄청난 그 돈 있는 그 차량. 그러면 그거를 경찰이 압수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은 오케이 좋아요 가져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변호인도 알 거예요. 이거 압수 안 됩니다. 왜요? 아니 가져가라는데요? 아니 본인은 지금 저기 사기 전에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경찰이 법대로 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압수라는 거 그거는 말 그대로 몰수하고 하려고 하려면 최소한 범죄 제공됐거나 범죄로 획득한 물건. 그러니까 전청조의 차라면 할 수 있겠죠 사기는. 근데 일단 넘어갈 때 몰랐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이제 남해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려면 전청조로 같은 모든 거를 어떻게든 피해자 피해 복구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냥 내놓기 좀 힘들긴 합니다. 이래서 김명준 앵커가 죄송합니다. 전청주한테 피해를 입었다. 당신이 가져. 다른 피해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남해희 씨는 처음에 전청주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받아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해희 씨 차를 저희 집 주차장에 놔두면 제 차일까요? 남해희 씨 차일까요? 남해희 씨 차죠. 공부상에 있으니까. 그냥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는 소유권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경찰이 차라리 압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거지 현실적으로 경찰이 압수할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럼 보세요. 차량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이 요청했지만 경찰이 현행 법적으로 가져갈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님, 남현희 씨는 그동안 전청조란 인간으로부터 저 차 말고도 고가의 뭐 명품 백 등등등 많이 받았다고 본인도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혹시 몇 개라도 팔아서 변제할 요량으로 피해자들한테 변제할 요량을 뭐 팔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남현희 씨 측은 이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이걸 들려주는 방식도 그래서 뭐 소송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물론 고가의 선물, 의류, 가방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받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갚을 생각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피해자별로 금액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이게 당사자들을 만나서 접촉을 해서 확인하더라도 그게 과연 맞는지 자체는 남현희 씨가 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도 3억이 넘는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법원에서 이렇게 유체 동산으로 이게 동산으로 있는 부분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화하는 것도 좋지 않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본인이 매각해서 변제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작에 앞서 전현평 제가 진작에 그런 가정을 했잖아요. 자, 남동생이 자기 신분증을 전청조한테 몰래 넘겨줘서 전청조가 서프라이즈 그 프로포즈 파티로 3억 넘는 외차를 줬어요. 그러면 그 과정은 몰랐다 하더라도 3억짜리 차를 받았으면 놀라워 이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래 나 이런 거 갖고 싶지 않다니까 다시 팔아 아니 네가 가져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짜. 원래 관심이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부 연예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선물받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선물을 준 것으로 알고 받았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근데 대중들이 그렇게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억 4천만 원 정도로 알려진 이 차량을 정말로 부담스러워서 안 갖고 싶었는데 가졌다고 하기에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전청용 씨가 그동안 SNS나 이런 데 너무 명품 자랑하는 걸 좀 많이 올렸다 보니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매년 오는 독감 시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방위 수사 이면은 결국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다양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무관한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허법을 통과시켜 따져보자며 역공도 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걸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알고 있었다며 확전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대립각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YTN 전문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뉴스